지금 시장에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외국인이 안 사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팀장님 외국인이 왜 안 삽니까? 도와주세요. 이번에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예. 보통은 이제 언제였죠? 주중에도 보면 급락하는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체결돼서 외국인들 금액 잡히는 걸 보면 위로 올라가면서 적극적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밑으로 막 지수 빠질 때 이제 숫자가 조금씩 찍히는, 일정한 지수대 밑으로 오면 체결되면 체결되고 약간 소극적인 매수인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분위기 어때요 시장? 시장 그래도 최악은 지난 것 같습니다. 최악은 지난 것 같다. 일단 최악은 지난 것 같은데 모르죠. 다음 주에 또 어떤 또 이슈가 또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월요일 출발에 비하면 월요일만 하느라도 정말 우울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네. 생각만 해도 지금 지끈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이 엄청나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었고, 아마 투자하신 분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처음 경험하신 아마 장대 연봉을 맞았겠죠. 근데 이제 뭐 하루에 지수가 10%씩 움직였으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수는 물론 이제 월요일 날에 그 음봉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강한 섹터와 종목들은 월요일 날 그 장대 연봉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한 3, 4일 동안 잘 회복을 해가지고요. 그 위로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고, 예. 네, 오히려 하락했던 순간보다, 하락하기 직전보다 그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제부터. 그래서 그나마 좀 진정을 좀 찾은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우리 뭐 또 N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NTL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N도 지금 147엔 정도 수준에서 더 뭐 약세로 가지 못하고 있고, 그죠? 뭐 150엔 위로 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147엔 정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어제 오늘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쪽의 페소와 움직임도 보면 18 페소 정도 20 밑으로 내려와서 페소도 강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낫고요. 뭐 오늘 새벽에는 그거 나왔잖아요. 주간 실업수당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조금 완화되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도 또 약간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새벽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장은 그러면 금리를 50bp씩 9월달에 내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또 이제 주 초반만 하더라도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내려달라, 아니면 뭐 50bp는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지표가 약간 또 그렇게 나오니까 굳이 뭐 또 9월 18일 날 금리를 이렇게 뭐 50bp나 내려야 될 필요가 있냐. 확률이 지금 확 줄어들어 버렸죠. 한 90% 원래 넘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거의 뭐 절반 비슷하게 25bp나 50bp나 뭐 이렇게 오늘 새벽에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주 초반의 출발보다는 그래도 조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 주말을 앞두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 아닌가 싶네요.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월간도 아니고 우리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거.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어지간한 경제 채널에서 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보다 뭐 조금 많은 적은 늘 이래 갖고 한 1, 20초 듣고 넘어가던 이 지표인데, 오늘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아침부터. 미국장이 왜 이렇게 훅 올랐느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적어서, 나 수당 주세요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 줄어들면서,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막 드글드글 예상보다 많으면 오케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해주겠네 하면서 막 장이 오르고 하던 그 논리는 다 어디 가고, 이제 금리 인하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금리 인하는 어차피 9월 가면 해줄 거니까 이제는 지표가 좋아야 되는 건가? 그런 거예요? 조금 더 하십시오. 오늘 그러죠. 오늘 예능 분위기니까. 아니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더라도 뭐 좀 말이 되게 갖다 붙여야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예. 재경도 오늘 그런 식으로 방송하셨어? 하루 종일? 뭐 저는 뭐 예? 다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따로 별로 칠 생각은 없기 방금 때문에 눈빛은 좀 비겁한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함께 묻어가는 걸 좋아하지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대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대로. 네. 민수 형도 오늘 아침- 방송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제 방송 보셨군요. 제 방송 보셨군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 평소 보지도 않던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가 언제부터 그거 봤다고. 근데 그 자세한 거 보면은 다음 주는 조금 좀 그럴 겁니다. 다음 주 다시 올라옵니다. 다음 주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뭐가? 안 잡힌 데가 있어요 보니까. 텍사스, 미네소타. 안 잡힌 데가 네. 있어요? 휴가 간 데가 있어요. 그 자동차 공장 많은데 거기 휴가 갔고 어. 이번에 허리케인 오는데 어떻게 신청하러 갑니까? 어? 허리케인. 어, 허리케인 여파가 있어가지고 신청하러 못 간 사람들이 좀 있대요. 음. 그거 합치게 되면은 다음 주 다시 올라갈 거다. 걱정 마라.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저는 뭐 그 설명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저는 이번 주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지는데요. 지금 뭐 여기서 안 못 버티면. 월요일날 왜 그렇게 빠졌어요? 이제 다 지난 얘기인데 왜 빠졌다고 보세요? 다 지난 얘기인데 이제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그것도 사실은 뭐 한 20가지는 될 수 있죠. 후행적으로는. 아니, 아니 뭐 AI 투자 뭐 감소 우려부터 해서 뭐 쭉 하겠죠. 사실은. 뭐 중동의 지정학적 네, 우려, 지정학적 뭐 엔캐리였죠. 네, 네. 제가 사서 빠진 겁니다. 제가 사서. 그거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변수에 없었네요. 예, 네. 27번째 변수. 그런 뻔한 얘기 말고 왜 빠진 것 같아요, 민 팀장? 빠져도 그냥 저는 뻔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는 뻔한 얘기 외에는 잘 안 듣습니다. 별로 리스크 지고 싶지 않다. 네, 남들 그거- 하는 얘기 정리해서 한다. 아니요,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야기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냥. 다 있어? 네. 근데 그 생각은 저는 뭐, 못했습니다. 뭐, 김민수 대표님이 내가 사서 빠졌다 네. 이러고 팍 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저는 제 상식 밖에 일이라서 네. 뻔한 얘기 말고 뻔뻔한 얘기 해드릴까요? 뻔뻔한 얘기야. 예. 이거 기계가 한 겁니다. 그거는 인정. 예. 그 뭐서 또 어젠가 뭐 이렇게 또 한참 뭐 이렇게 지들끼리 막 그 CNBC에서 막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게 20조씩 4일 정도가 이게 이렇게 그냥 스트로크 아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테믹 셀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가다가 지들이 좋아하는 게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돼서 다 그쪽으로 몰아간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뭘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런 게 간혹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는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이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두 분께서 옛날에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던 금융시장에 들어왔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확실히 변동성이 커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급적 요인이 옛날에는 오를 때 1% 빠질 때 1% 빠져도 다우 큰 폭 하락, 대폭 하락 뭐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거든요. 우리가 뭐 2000년대 초반, 뭐 중반만 하더라도 한 2%부터면 급락이 난리 났죠? 났었죠. 난리 그때. 났었지. 예, 근데 네. 요즘은 그냥 뭐 2% 오르고 내리고는 그냥 그렇게 요즘은 그래요. 이게 이제 6% 8% 니케이 10% 11% 빠지는 예, 걸 한번 보고 지수가, 나니까 네네. 2%는 그냥 뭐 근데 그게 앞으로 점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방금 말씀드린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오를 때는 더 사고 내릴 때는 더 따라서 더 팔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변동성을 네, 그 변동성은 옛날보다는 다르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변동성을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점점 주식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라니. 네. 10% 지수가 올라가는 때가 나올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제 나오냐면 피날레를 찍는 데 있잖아요. 어. 저희가 경험을 비슷하게 한 적은 있어요. 지난 동학 개미운동 때 삼성전자 93,500원 찍을 때 거기 찍을 때 그때가 그랬거든요. 양봉 딱 2개 만들고 살짝 쉬다가 그날 쫙쫙 예 이런 것처럼 또 위로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내가 현금이나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딱 봐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거 반대입니다. 그럼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주식을 미리 팔았어요. 없잖아요. 올라가는 게 막 당황스러워요. 더 갈 것 같아요. 막 나 주식 없어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고점 잡기가 딱 좋습니다. 아. 이번에 저점에서 패닉 셀링 나온 거랑 반대로 이번에는 패닉 바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염두를 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테믹 셀링이 있으면 시스테믹 바잉도 있어요. 그렇겠죠. 사고 하다가 그냥 저점에 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람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이기기가 쉽지 않죠. 아이 그래도 정이란 게 있잖아요. 좀 아무리 그래도 뭐죠 이 돈 분위기가 넣고 돈 먹기 판에 뭔 놈의 정이에요 거기에. 그래도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또 민 팀장께서는 잠시 그러면 휴식하시고 또 이렇게 안 됩니다. 위클리 오늘은 민 팀장 출연했으니까 위클리 포인트 보시다가 아주 가열차게 허점을 갖다 짚어주세요. 저 이제 같이 몇 번 하다 이제 쭉 오래 되다 보니까 훅훅 들어갈 겁니다 이제. 오케이. 넘길 겁니다. 오케이. 네. 목이 아파서요. 네, 일단 위클리 리포트 글로벌 증시 동향인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 이번에는 보니까. 똑같이 움직였네. 네, 다 데칼코마니. 네, 똑같이 움직였는데 그 와중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코스닥이야. 예. 아, 근데 예.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탄력적으로 올라왔네. 네. 요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 보니까 오늘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예. 오늘 혹시 주봉 보셨습니까? 코스닥 주봉 코스피, 코스닥, 일본까지 일본까지 토르가 토르가. 망치를 딱 들고 망치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망치 대가리가 너무 작다. 망치 봉만 크고 근데 망치가 아직 파란색입니다. 음봉이네. 예.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딱 맞추는 주봉의 토르 망치는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네. 오늘 또 TSMC 실적까지 그냥 판타스틱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주식하는 맛 아닙니까? 거기 대만 차트 보고 있으면요. 좀 뭐가 이렇게 막 가슴이 뛰는 차트예요.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딱 받았다가 딱 들어갈 때 보면 네. 뚝뚝 들어가고 예. 저게 TSMC가 삼성전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런 식으로 우리도 누를 때 눌렀다가 딱딱 돌아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 나스닥은 주봉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은 네. 거의 뭐 장대 양봉이 뻑 서 있습니다. 시가가 제일 낮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차이들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예. 그런 쪽에서 요즘 보니까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뀌더라고요. 팀장님 코스닥 바닥 찍고 이제 쫙 가는 겁니까? 짝은 모르겠습니다. 좀 찔끔찔끔이라도 가는 겁니까? 겪어보니까 민 팀장 상당히 기회주의자. 보니까 살 요래. 소신을 밝혀주세요. 소신을. 아니요, 제가 저기 수요일 날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수요일 날 그 한 분은 앞으로 2,100포인트 갈 거라고 패널분 이야기하시고 저희 앞에 좀 더 빠져야 된다. 그리고 저기 계시는 또 한 분은 2,900포인트 이경민 팀장님은 2,900 갈 거다. 우리 경민이 형.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저한테 민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수요일 날 사회를 누가 보시더라? 한지영 위원님께서. 그래서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갔어? 빠져나가다니요. 아니, 그것도 빠져나갔다고 표현하시면 아니. 네. 이거 일주일 전에 이거 통으로 올라간 거 말고 이성웅 이사하고 김민수 대표하고 해서요 분절 2부만 올라간 거 네. 썸네일 보세요. 뭐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참으면 됩니다. 이거 했다가 댓글에서 얼마나 욕 먹었다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됩니다 해놓으니까 이 야들 이카는 거보다 더 빠지겠다 망했다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12만 회나 나왔어 조회수가. 와, 이 이게- 욕하려고 보신 거야. 욕하려고 보신 건데 어쨌거나 일주일 참았더니만 토르의 망치가 나왔네. 그래도 뭐 일주일 전 대비 아직까지 뭐 가격은 그거 하지만도 죄송한데요. 한 달만 참으시면 한 달만 참아라. 아우 씨 지긋지긋한데. 통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이 나왔을 때 네. 하루 이틀은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길게 봤을 때 1개월 뒤, 3개월 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수 급락 나오고 월요일 날 그런 과거의 통계 자료들이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요. 지수가 그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 꼭 참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이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도 지금은 그나마 반등이 좀 줬는데 한 달 뒤면 뭐 월요일 날 저가보다는 더 위에 가 있는 그런 통계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좀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어? 이번 그냥 위는 모르겠고요. 어. 2383, 86 대비해서 지금 200포인트 올라온 겁니다. 이거만 보면은 그러니까 200포인트 급등한 죄송합니다. 바닥 대비로는 예. 제가 하도 시달려가지고 막말이 막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현재 지수 자체는 7월 말 대비 6.58% 182포인트 하락이네. 그런데 느낌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지? 그게 이번에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어도 네. 그러니까 같이 충격이 나와도 덜 빠진 종목이 있고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돌아간 종목이 있고 이제 밑에서 이제 막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내가 타겟을 어디다 두느냐가 또 차이가 있었을 거고 신규 자금을 얼마큼 끌어왔느냐가 또 타겟이 됐을 거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날 정신을 얼마나 똑바로 차리고 있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정신을 얼마나 네. 똑바로 차리고 있었느냐.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보면서 호호호 보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멍하게 이러면서 사고가 정지되면서 쭉쭉 빠지는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과연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때 계좌 잔고 보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잔고 보시면 패닉이에요. 이거 좀 이따가 뭐 계좌 없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단연간의 이 숙련된 조교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거는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쪽을 하기로 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장 좋네 이래 된 거지. 그 말은 참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그런 참아 얘기는 참 못 못하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 비교적 선방했다. 비교적 정도로. 선방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물리셨던 분들이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이제 좀 이따 그러니까. 보면은 가슴 아픈 예. 얘기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우리 차트 대가님이신 우리 소장님이 필요하십니다. 네. 네. 일단 제가 그린 거는 네. 나스닥은 어? 지금 추세 저항 그리고 밑에 저항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검은색까지 합친다. 17,000대가 일단 예. 중요한- 첫 고비가 17,000이죠. 예. 거기가 고점끼리 연결한 선하고 네. 갭도 채워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정도를 일단 바라보고 있고 고갈 동안에 우리는 뭐 2,300 잘하면 66 해서 갭 채우는 거고. 여기죠. 2일 날 발생했던 저 갭 채우는 거고. 예. 그 정도가 이거 따라오니까 저희는 워낙 약했기 때문에 네, 그 네. 각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음. 올라오는 것도 좀 버겁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근데 이제 지금도 위아래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또 장중에 시장이 한번 또 출렁이었거든요. 오후장에.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또 팀장님 만약에 일본에서 엄청난 또 지진이 지금 발생한다. 계속 여기저기 조금 전에도 계속 나오네요. 계속 지금 네. 후발 뉴스가 계속 나오네. 수도권 여기저기서 뭐 쪽 간헐적으로 뭐. 막 나오고 네. 있네요. 예. 지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보니까 그 점을 찍어놨더라고요 2개를. 예,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때 2011년이었나요? 동일본 대지진 때 예. 처음에는 니케이 폭락, 달러엔도 무슨 뭐 확 위로 뛰고 했는데 예. 그 순식간에 그거 하고 나서 그냥 그 제자리가 왔죠. 폭락 다 돌려 세우고 예. 그랬던 거라서 근데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아직까지 달러에는 그냥 147엔 별 변화가 근방에서 없습니다. 별 변화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로 한번 또 팍 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네 시장은 근데 그다음 또 반대로 갈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또 뭔가 또 출렁일 거고 그런 게 또 W로 비슷하게 또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보통은 뭐 그 나라에 그런 재난이 벌어지면 금리 인상은 조금 멈추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화는 이제 강세 방향보다는 예. 또 멈칫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어, 높아지는 거죠. 어. 보통. 그리고 돈을 오히려 풀어야 되는 환경이 오니까. 네. 맞아요. 그런 변수도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또 다가왔었을 때 뭐
또 예고가 되다 보니까 또 마음속에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아니면 그 또 상황들을 한번 또 점검을 하고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는 좀 늦습니다. 근데 밑에 단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200 여기는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하면은 지난번에 오늘 월요일 날 나왔던 밑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쫙 하고 끌었던 그 라인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16,200은 중요하게 지지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똑같이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 가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2,550 한국은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나왔던 요렇게 중요한 지지권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위로는 일단 2640 요 정도 갭은 다 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일단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외국인이 안 사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팀장님 외국인이 왜 안 삽니까? 도와주세요. 이번에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예. 보통은 이제 이번에 그 언제였죠? 주중에도 보면 급락하는 날도 그렇고 5일 날, 네, 월요일 날. 네네. 그 뭐 옵션에서 무슨 풋에서 뭐 2천 그거 누가 먹은 거야? 국내가 아니고 그것도 외국인이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누가 먹었는지 네.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체결돼서 외국인들 금액 잡히는 걸 보면 위로 올라가면서 적극적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밑으로 막 지수 빠질 때 이제 숫자가 조금씩 찍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숫자가 찍힌단 말이에요? 매수가 네. 빠지는 거 네. 중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거 일정한 지수대 밑으로 오면 체결되면 체결되고 약간 소극적인 매수인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플레이가 들어가도 보통 보면은 저때 왜 개인 손절에 나오고 거기다가 신용 막 털리고 그럴 때 보면은 그들이 막 샀거든요. 그랬죠. 사가지고 그게 나온 게 이번에는 없네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바닥 신호였고. 예, 그렇죠. 예. 손바뀜이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자기네 시장 신경 쓰라고 그러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다 자국은 배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 쪽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럼 됐고 됐고. 돌릴 때 또 다시 시원하게 사주든지 그러면 개인들이 이번에 받았고 그럼 돌아갈 때 여기서 한 요만큼만 먹는데 그거는 나머지는 우리가 더 큰 거 먹을게 그래서 쪽짝쪽짝 사가주면 가장 좋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돌아갈 때 이제 흐름들도 봐야겠죠. 그러니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네. 이번 주 수요일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가 1, 2부 하고 나서 수요일에 이승조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네. 팔로우 더 머니 그걸 최현정 MC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 그때 이승조 대표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청기를 누설하셨거든. 이거 폭탄 제조하는 것다. 외국인들 뭐 매수 그때 네. 보이는 게 그 폭탄 맞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폭탄을 갖다가 이제 결국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맞았는데 이게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면은 지금 다시 또 옛날 뭐 불멸의 이순신에서 보듯이 한 방 쏘고 나서 그다음 또 화약 집어넣고 또 이래 갖고 또 쏘고 이런 또 화약 집어넣는 거라면 이거 화약을 갖다 지금 열심히 넣고 있어 지금 우리 개인들이. 네. 화약을 예. 참네. 이게 당하면 안 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데도 반응은 하는 건 좋은데 그 같이 화약 준비할 동안 저희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시장 예측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보게 되면 네.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많이 틀렸어. 이, 특히 코스닥에서 심하게 틀렸네. 네. 이게 지금 파란석이 시종 잔거거든요. 그 저걸 노린 공격이었다 봐야지 뭐. 아닌가? 뭐 다 짬뽕된 것 같습니다. 다 짬뽕 된 거죠. 예, 뭐 글로벌리 같이 터졌으니까. 당장 일본이 그러고 있었으니. 그리 됐는데. 예. 그래서 요때 그러니까 17조 이제 중반대까지 들어와 버렸고 그냥 그날 1조 3천억이 나가버렸습니다. 1조 3천억이 나갔다고. 그 다음 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 버리고 시중 잔고가 17조대예요. 네. 와 이렇게 확 줄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탁금은 근데 그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돈이 쫙 들어왔습니다. 예탁금이 확 들어와가지고 예, 그때 그때- 갑자기 하루 만에 한 5조 들어왔던가? 한 5조 9천억 5조 9천억. 네, 들어와서 이게 그러면 지금 동향으로 보게 되면 예탁 주식을 산 것 같아요. 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서 약간 좀 빠지고 이런 변화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그렇게 뭐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시장 한번 꺾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지수가 10% 빠지는데 뭐 다 청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과정을 보면은 신용은 레버리지는 이래서 무섭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예측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 한 지금부터는. 방에 훅 가니까. 네, 한 방에 훅 가고 그거를 이제 안고 또 어떻게 돌려야 되는데 한숨만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신용을 이렇게 털려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를 메꾸는 게 좀 나오는데 과거 패턴은요. 예. 네, 그 메꾸는 수급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요. 아.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인데 이번 주 돌려 세운 건 일단 개인이에요. 그러네요. 네, 개인이고 야 오랜만에 연기금 3조 2천억이요? 예 3조 2천억이요. 연기금이 모처럼 한 6천억 했고. 6천억 샀고 어. 연기금이 참 그 진짜 그렇게 초토화되니까 그때 들어오네요. 어. 그렇게 들어오고 거기다 의외로 특이한 게 이번 주 보면은 코스닥 한번 보세요. 코스닥이 개인 빼고 개인이 거의 1조 가까이 팔았고 거의 9천억 넘게 팔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되니까 싹 들어오네요. 누가? 외국인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다요. 요게 되게 또 특이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구장창 팔기만 했던 연기금 사모펀드가 이번 주부터는 돌아섭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죠. 계속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들마저도 돌려 저 세우는구나. 우리 편 아니에요. 이제 우리라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편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요. 우리 예. 편 아니야. 돈의 편입니다. 돈 편이지. 그돈 넣고 돈 먹기 판에는 그 피하 구분이 안 돼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그것도 없어요. 그 동지도. 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뭐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거의 집중 매도한 거는 뭐 이제 전기전자 쪽인데 특이하게 보니까 기관 쪽에서 그래도 들어온 게 운수 장비, 요거는 기관 연기금 다 매수가 들어왔고 기계 이쪽도 좀 들어오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근데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단위가 좀 되죠. 그래서 그나마 바이오가스라는 거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이번에 또 의외로 연기금이 금융주를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한 걸 봐라. 그러면은 지금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은행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지금 개인이 전기전자 샀다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맞고 네. 화학은 뭐 2차 전지 산 게요? 화학은 2차 전지부터 고루고루 다 샀던 것 같아요. 골고루? 예. 네. 그 2차 전지가 좀 더 많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구도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럴 때 원래 이게 손절매 나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그래야 되는데 되게 이게 스마트머니로 생각을 해야 될지 저희 개인들도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될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수 장비 개인들이 샀다는 얘기는 뭐 현대차 이런 쪽이겠네? 네, 그죠? 네. 그런 쪽이고 운수 창고에 저기 들어가 있죠. 조선 쪽이 들어가 있죠. 운수 창고에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기는 방산 쪽은 어디 들어갑니까? 기계 아, 그거는 또 쪽도 이거 좀 바꿨으면 진짜 좋겠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알면은 우리가 뭐저 거래소에서는 뭐 이렇게 발표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민수형 좀 고달프겠지만 우리 하기 좋은 말로 방산, 조선, 엔터 뭐 이러면서 게임 해갖고 별도로 구분해갖고 하려면 또 시간 너무 많이 뺏기나? 우이사 오면요. 아 그래? 네. 오케이.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매매할 때만 손이 빠르고. 알았어.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외국인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KTNG만 같이 샀네요. 아, 좀 슬픈데요. 네. 근데 KTNG 뭐 로직이 뭡니까? KTNG가 갑자기 왜? 오늘 한 6% 올랐어요. 글쎄. 내용을 보니까 예. 담배 수익성이 좋아졌대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예. 그렇게 변화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한 거 보니까
약간 예전과 다르게 막 그 SK텔레콤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KTNG 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종목들 또 그래도 IT 쪽을 손을 놓지는 않아요. LG노텍, 이스포타시스 이런 것들 들어오고. 네, 근데 LNF는 와 저기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오늘 그래도 이천전지들이 좀 힘냈거든요.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BM 다 요거 보니까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공통점이 시총 1, 2, 3이 다 사네요. 이게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1, 2, 3.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올라갔고 코스닥 쪽을 이제 외국인 기관이 다 사는 이런 그러니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코스닥 쪽에 바짝 당겼구만. 네. 근데 좀 지속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나름대로 뭐 이 공매도 금지 기간 와중에 요래저래 살금살금 쌓였던 것도 커버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동안 쌓였던 거, 그거 좀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관들 보게 되니까 요즘에 또 CS 윈드 또 부각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더라고. 예, 셀트리온. 와, 시프트업도 사네 기관들. 요거는요. 어. 게임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 보면 게임주가 괜찮아요. NC소프트도 밑에서 막 돌아오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시총 단위가 조 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패시브 나 귀. 페이 나 귀. 예전에 나왔던 그 단어들 뭐였더라? 패시브가 나은 패시브가 나은 괴물이라고. 괴물. 예. 패낫괴. 예. 근데 한계가 좀 있는 게 시프트업이 지금 앞으로 2, 3년 동안 새로 게임 나올 게 없어요.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이제 지금 나온 거 가지고 그 니케란 그냥 게임 내용 게임입니다.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 오. 나이키. 오. NIKE. 니케.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하여튼 히트 친 거 뒤에가 이제 절벽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 펄어비스가 이제 좀 약간 좀 땡겨주고 있어요. 아따 추억의 펄어비스. 펄어비스. 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검사 이것도 검은 사막입니다. 모바일 이게 좀 약간 돌아가는 거 이제 좀 대비하는데 그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소프트웨어 쪽의 한 축으로서 게임주가 들어갑니다. 또 우리 민철님도 얘기하셨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게임도 딴 거 없어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큼 잘 땡겨왔다가 그거 출렁출렁이다가 딱 신규 게임 나왔더니 인기가 딱 좋다. 그럼 그때부터는 또 막 질주하거든요. 그게 이번에 넥슨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골코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번에 그 게임스컴 이게 2024가 8월 25일 맞죠? 예, 그때 이제 나오기 그거 나오는 거랑 봐서 그래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네. 힘드신 것 같아서요. 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야, 저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것도 플레이 하는구나. 외국인들이.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보고. 아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저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궁금하신 거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바로 답. 네. 그러니까 저기 민팀장님 저 현대 미포 보니까 생각나네. 우리 이거 조선 괜찮아요? 조선의 키맨 아닙니까 또? 글쎄 조선 하면 또 기면 아니야. 이거 이번 이 조선장 이거 한번 민재기라는 이름이 한번 또 이렇게 회자될 만한 그거였는데. 네,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괜찮다 보고. 네, 요거 안 그래도 그 자료에 하나 있는 거니까 바로 조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요? 요거 하나 네.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그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하는 산업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워낙 중국하고 경쟁하면 중국하고 경쟁하면 피곤하죠. 너무 뭐 네, 후려치니까 네, 가격을.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사실 아까 두 분 이제 우리 수급 말씀하시면서 화학 업종은 개인들이 뭐 저렇게 다 샀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가능하시면 롯데케미칼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롯데케미칼? 네, 롯데케미칼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예. 롯데케미칼이 이번 주에 수직으로 거의 낙하하는 흐름입니다.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롯데케미칼이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또 화학 회사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이제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적 갖고 진짜 나 아모레퍼시픽 그 빼는 거 보고 그렇죠. 겁나도 많아. 거의 20몇 % 빠졌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 롯데케미칼이 보면 말씀하세요. 그 떨어지는 칼날을 누가 받는지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 롯데케미칼을? 네, 롯데케미칼을요. 와. 네.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 다 팔고. 와 오늘도 거래량 네, 엄청나게 엄청 터졌죠. 터졌네. 네. 그래서 이 화학도 대표적으로 어. 이 중국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네. 대표적인 산업이고 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거기서 소화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중국에서 부동산 안 좋지 경기 안 좋으니까 철강을 밖으로 자꾸 밀어내야 되잖아요. 밀어내야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원래는 수출 많이 나가다가 예. 미국은 또 관세 막 때리죠. 예. 그냥 미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뭐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아이고 저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내다 보니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이러한 이제 경쟁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사실은. 저가 물량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웃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조선은 우리 이제 철판을 가지고 이제 붙여서 예. 배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선주들이 싫어해요. 뭐를? 중국산 그 철판을 쓰는 것을. 중국산 품질을 못 품질을 믿겠다라는 거죠. 옛날에 속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옛날에 이 우리 철판이 예를 들어서 그 성질이 한 100%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썼는데 막상 보니까 가다가 구멍이 뚫려 버리는 거예요. 중국산은. 예. 이게 강도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선주들이 뭐 피부 쓸리면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런 거 아닌가? 또, 깨물어 봐야 됩니다. 깨물어 봐야 돼. 네, 딱딱한지 아닌지.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서에 써요. 배를 만드는데 철판이 100이 필요하면 30 미만으로만 중국산 철판을 써라. 20이나 30 정도 사이만 많이 쓰지 마라. 불안하다. 불안하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나머지는 그럼 막 한국산 쓰라고. 네, 그렇죠. 품질이 좋은 우리나 다른 쪽을 써라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입장에서는 어쨌든 배 만드는 데 있어서 값싸게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신조선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근데 그 배를 만드는 원가가 싸면 마진이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철강 업계하고 이제 후판가라는 이 철판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했는데 조선 윈. 네. 왜냐하면 조선은 지금 뭐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철강은 뭐라도 팔아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입김이 조선사들이 더 강하게 인하해서 이제 합의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배 가격은 비싼데 그 들어가는 원가는 계속 싸게 하니까 당분간 숫자는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선은 최근에 뭐 당연히 월요일에는 다 급락했습니다. 조선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에 10%씩 막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에서 그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대미포 조금 전에 뭐 자료에도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뭐 조선은 그래도 숫자를 좀 믿을 수 있는 시클리컬 중에 철강 화학은 지금 보시면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 네. 아 근데 근데 롯데케미칼 진짜 저 네. 차트 한 몇 년 만에 보네. 오랜만에 보셨죠. 아유 저렇게 저 지경까지 가 있었어요. 그 관심이 없는 거죠. 아 네. 놀랍다. 중국하고 경쟁하는 데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조선도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조선은 그 물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철강하고 화학처럼. 그러니까 조선은. 그래서 같은 시클리컬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되게 다르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나온 음봉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음봉이라고 생각해요. 롯데케미칼이 손바뀜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말렸으면 좋겠는데 스마트 머니들이 오늘의 음봉의 시가를 만약에 빨리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주가 레벨이 지금 2008년, 2009년 금융위 갔을 때 레벨이요. 그 원위치죠, 뭐 거의 다. 근데 만약에 오늘에 만들어진 이 음봉을 다음 주에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당분간 오늘 음봉은 좀 복구하기 어려운 음봉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낙폭 가대로서 관심을 두신다면 오늘 적어도 음봉 정도는 좀 회복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보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정도로 좀 뭐 철강 화학까지 다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거는요. 저거는 어떻게 보셔? 그냥 저 에코프로 이쪽은 그냥 현재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급락 이후 장이 돌았을 때 제일 그동안에 오랫동안 밀렸고 빠졌고 그쵸? 하는 네.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오늘은 뭐 뉴스가 또 하나 나왔잖아요. 회장님이 에코그룹의 회장님이
또 혹시나 이제 잘 되면 또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특사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저 소장님께서 워낙 영어 또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해외 기사. 예. 네. 예. 저는 2차 전지는 당분간은 범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피. 네, 범피. 울퉁불퉁하다. 네, 역시 네. 네, 울퉁불퉁하다. 범피하다라고. 네. 그 과속 방지턱. 그런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것처럼. 올랐다 좀 내렸다, 올랐다 좀 내렸다. 내렸다. 예, 당분간은 지금 이 그 인천의 그 지하 화재 난 게 만만치 않은 지금 파급 효과가 계속 있는 것 골치 같아요. 아프던데요. 예,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야 진짜 그러면 차라리 전고체 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화재로 인한 민감이 상당히 좀 크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조용해지려면 당분간 2차 전지는 어쨌든 물론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오늘처럼 수급 좀 들어오면서 낙폭 과대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울퉁불퉁한 좀 바닥 다지기가 네. 좀 더 이어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번에 LNF 뭐 신저가 깨고 막 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뭐 2차 전지는 좀 시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더 하반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 정도는 뭐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9월 초인가요? 9월 5일인가요? TV 토론이 무슨 9월 대통령? 페리스랑 9월 3일인가요? 9월 3일, 10일 적어도 이었나? TV 토론에서 네 9월 초죠. 9월 초 어쨌든 9월로 잡혔나요? 트럼프랑 해리스랑 이제 토론이 9월 초로 잡혀 있잖아요. 해리스가 토론하겠대요. 토론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어? 예, 그게 확정됐어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요새 갑자기 부쩍 뭐 이렇게 잘 나간다는 해리스 수혜주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리화나밖에 안 보이더니 그다음 뭐 좀 부각되는 게 있나요? 뭐 CS 윈드 한번 훌쩍 뛴 게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나요? 뭐 재생에너지 쪽도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방금 이제 그래도 재생에너지 쪽보다는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더 한번 말씀을 요건 희망적인 범피보다는 좀 더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도 뭐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17년도 연합뉴스에서 방송됐던 그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취임 첫날에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폐기했죠. 그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 오바마 케어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을 보험에 이제 가입시키는 뭐 그런 부분인데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제약업종이나 바이오업종한테는 약간 센티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네. 그 17년 1월 달에 취임했을 때 전에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같이 이렇게 먼저 내려옵니다. 한 12,000 근방에서 네. 6,000까지. 그렇죠. 6,000 정도. 뭐 반토막은 8,000 아니지만 네. 한 3분의 얼추 1은 많이 날라갔네. 빠져있는, 네, 그런 거죠. 근데 제약업종이 딱 보면 오바마 지우기하고 업적 폐기한다라고 딱 하자마자 오히려 바닥에서 그냥 위로 튀어버립니다. 거의 7,000 정도에서 16,000까지 튀었으니까 업종 지수가 저만큼 튀었으니까 대단하네요. 엄청나게 튄 거죠. 그리고 이건 제약업종 큰 업종이고 그 다음이 생명과학 업종입니다. 이게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직전에는 선거 때 엄청 이제 괴롭히니까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없애겠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막상 취임하고 딱 업적 폐기한다라고 발표하는 순간에 바닥으로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거죠. 전기차 2차 전지가 네. 취임 만약에 이겼다고 치고 이겼다고 치고 제일 처음에 IRA 폐기 뭐 내지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딱 발표를 하면 그때의 케이스가 만약에 이번에도 적용된다라면 지금까지 그 악재로 눌려 있었잖아요. 주가는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금 2차 전지 업종의 지수로 보시면 이게 7월 26일입니다. 작년에. 예. 작년 7월 26일. 작년 7월 26일이 2차 전지 대부분 다 고점 찍었던 날이잖아요. 최대 거래 대금 터지면서 그 뒤로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업황도 안 좋았지만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 이거 다 또 이 산업은 이런 괴로움 때문에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그때를 되돌아가 본다라면 오히려 발표가 나면 오히려 트럼프가 혹시나 되고 그 IRA나 뭐 이런 것들에서 딱 발표를 하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마지막 이제 악재에 무슨 노출이 될 무슨 가능성이 말씀인지 알겠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좀 범피하고 업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안 좋으니까 다 수출 금액이나 뭐 단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화재도 있고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이런 구간은 어쩔 수 없는 구간이고 11월달 뭐 선거 때 그리고 뭐 저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이 오히려 좀 악재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구간은 좀 울퉁불퉁한데 좀 안전벨트를 좀 매시고 예. 여기서 뭐 패닉 셀링에 뭐 동참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좀 없죠.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뭐 호흡을 가지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요. 네. 민수 형, 네?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요? 야도 지금 토르 망치가 생겼는데 주봉에. 네. 음. 바이앤홀드. 바이앤홀드. 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자동차 회사들 미국 쪽하고 같이 다 충격 먹었을 때 같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다? 굳이 네.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두 개를 많이 비교할 거거든요. 환율 만약에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워낙 강세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채산성 없다. 근데 금리 인하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소비자 여력들이 좀 살아나서 자동차 내구재 잘 팔릴 것이다. 두 개 뭘 보느냐의 문제인데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스프레드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환율 쪽에서 그거 말고 Q를 보셔야 됩니다. Q의 확대. Q의 확대.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살짝 이렇게 큰 차트로 보면은 여기가 한 29만 9천 원, 이거 30만 원 조금 이거 정확하게는 한 29만 원이 저기 조금 벽은 벽이네. 그러시고 혹시 고객님 계약치셨으면은 네. 계약치셨으면은 예. 현대차 EUB를 사세요. 현대차 뭐래요? EUB요. EUB? 예. RUB가 아니고 EUB. 현대차 EUB는 뭔데? 우선주 중에서 우선주의 종류. 네. 우선주. 예. 종류 중에서 그게 매매를 해보니까 제일 탄력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배당도 좀 더 주겠죠? 아, 현대차 EUB. 아. 제 발음이 죄송합니다. 제 난 발음. 또 EU 뭐 EUV 뭐 무슨 뭐 그건 줄 알고 저 뭐야 그 뭐라 그러나 승합차 SUV, SUV 뭐 그런 건가. 현대차 바로 밑에 현대차 EUB, 3UB, 현대차 U 있네. 우선주가 있는데 EUB는 뭐고 3UB는 뭐예요 또?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냥 우선주가 이렇게 그때 뭐 상장 당시 뭐 이걸로 한 거 아닌가요? 이제 저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트레이더 입장으로 트레이더 네. 입장에서 이쪽이 제일 탈렉 개설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영업 마인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영업 마인드. 웬만하면 일단 상담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싹 꼬실 뭐 텐데 EUB가 뭔지 뭐 3UB가 뭔지 알 필요도 없고 좌우지가 타다닥 잘 튀는 놈만 해서 잘 먹고 나오면 된다. 돈 벌고 싶으세요, 고객님? 예. 따라오세요. 예,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예. 아, 참네. 소비재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자동차는 어쨌든 소비재잖아요. 소비재죠. 예. 그래서 소비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오늘 뭐 아까 이제 우리 주간 실업수당 뭐 건수 나온 거 가지고 야 언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막 이게 우리 소두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일단은 우리가 보면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의 소비로 다 연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소비가 우리나라가 뭐 수출하는 자동차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 보면 그 보라색? 네, 이 보라색 맞죠? 보라색이 이제 오토론 자동차 대출 관련 자동차 대출. 연체. 저 위에 있는 거. 네. 끝 부분에 그쵸.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선. 네, 이게 보라색이 자동차 쪽. 요게 이제 신용카드. 네. 밑에는 신용카드. 네. 이게 근데 뭐예요? 90일 이상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황인 왜 거죠. 또 올라가노? 그리고 자꾸 올라가고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이지가 조금 젊은 친구,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조금 젊은 세대 분들이 이쪽은 오히려 이제 자동차 쪽에서 잘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우리 보조금 미국에 많이 나눠줬잖아요. 그래요. 그거를 이제 많은 이제 즐기면서 흥청망청 많이 써오다가 어느 순간 금리 높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약간 여기에 갚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저도 부분들인 것 카푸가 같습니다. 생겼나?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건데 요즘 이번 주에 요 두 개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미국에서 요 기업들이 보통 이제 공장 만드는 거 자동화 관련된 예, 예.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고객사들이 소비도 뭐 좀 줄고 이러니까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좀 이러네요. 공장 투자가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의 투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뭐 근로자들이 이제 약간 뭐 고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축 한번 출렁였는데 예. 앞으로 그래서 뭐 안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미국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에 영향을 좀 주는지 이번에 실업률이 살짝 좀 튀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밤에 가면 이제 코카콜라를 저는 마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근무 중에 잘 안 마십니다. 예. 주말에 주로 마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밤부터는 이제 거의 주말로 들어가니까. 내가 코카콜라는 아는데. 네. 저 요거 밑에, 모르세요? 밑에 저거는 뭐예요? 몬스터 이거 모르십니까? 음료? 이 편의점에 가면 있어요? 편의점에도 팔고 길에 한 번씩 보면 이분들 이제 마케팅 한다고 트럭 세워놓고 막 나눠주고 하시거든요. 어디 건데 저것도 미제입니까? 네, 이거 몬스터 여기 몬스터 베버리지라고 요 회사에서 만드는 몬스터 이게 에너지 음료라고요. 참 내가 잠오면 예, 잠 안 오려고 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예, 친구들 많은- 뭐 시험 앞두고 할 때 네네.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 그렇죠. 어. 뭐 근데 이게 주가가 보면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주머니가 가벼워졌을 때 어떤 걸 먼저 끊으려고 하면 코카콜라는 저는 끝까지 먹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당장 내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요거는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이런 것들은 보면 실적이 이번에 무너지면서 코카콜라랑 벌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비재 내에서 음료에서도 뭔가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고용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소득이 조금 슬로해지는 부분이 되면 소비재 내에서도 좀 수요가 계속 잘 좋은 쪽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뭐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잘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체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우리 재기 형 저 버피동하고 이렇게 뭐 하다못해 메일이라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저는 주주입니다. 버크셔에서 주주셔? 네, 주주입니다. 오, 그럼 버피동한테 저 주주로서 한번 메일이나 문자 보내셔. 근데 제가 그 A주가 있고 B주가 있잖아요. 네. 조금 싼 저 비싼 주주가 아니라서 제 감이 좀 그거 괜찮나요? 같은 주주로 인정을 해주는지 그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우선주군요, 우선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B주 뭐 몇 주 들고 있나 싶어갖고 그 주총장에 가서도 막 들려 나오고 하는 게 한국이지만 그래도 저 버피동이야 그 정도야 하겠나 내 주주라 하고 네. 저 형님 그렇고 뭐 저 버핏 회장님 도대체 언제 주식 들어가려고 그렇게 현금 비중 늘리셔서 한번 물어봐요. 최근에 그죠? 네. 뭐 제가 한 주 들고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